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기상을 하고 간단한 아침을 위해 토스트와 커피를 준비합니다. 등교를 위해 버스를 타고 강의실을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습니다. 오후에는 조별 과제를 위해 컴퓨터로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저녁에는 스마트폰으로 OTT 영화를 감상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몇 개의 반도체를 사용했을까요? 눈을 뜬 아침부터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까지 우리가 숨을 쉬듯 반도체는 여러분의 삶 깊숙이 함께합니다. 이제 반도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데요. 개인의 편리를 떠나 이제 국가 간의 운명까지도 좌우한다는 반도체. 지금부터 반도체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니다. 전기가 흐르는 물질을 도체,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을 부도체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쯤 되는 성질을 가지는데요. 평소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다가 특정한 조건을 만들어주면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 전자기기를 제어하거나 정보기억 장치를 만드는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1947년 미국 벨 연구소가 최초의 트랜지스터를 발명하면서 현대 반도체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트랜지스터란 트랜스 바뀜과 레지스터 저항의 합성어로 전자회로 안에서 전자의 증폭과 스위칭을 담당하는 소자인데요.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기능, 전류의 꺼짐과 켜짐을 활용해 전자기기를 제어하거나 정보를 기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수없이 모인 반도체 칩이 정보를 저장하고 연산을 수행하는 일종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되죠. 이후 1958년 잭 킬비에 의해 IC 직접 회로가 개발되면서 오늘날의 반도체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의 반도체는 IC 또는 칩이라 불리는 직접 회로를 뜻하는데요. 직접 회로는 하나의 반도체 기판에 다수의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 캐피시터 등 많은 소자를 초소형 전자회로로 구성해 하나의 칩 안에 집적한 것입니다. 이처럼 원래 반도체는 물체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이를 활용한 반도체 소자와 직접 회로를 반도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데요. 크게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흔히 비메모리 반도체로 불리는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크게 휘발성 메모리인 D램, 비휘발성 메모리인 낸드 플래스로 구분됩니다. 대한민국 수출 품목 1위로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로 불리는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를 읽고 처리하는 사람의 두뇌의 역할을 하는데요. 각종 스마트 기기, 고기능 가전제품의 사용이 늘면서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자율주행, IoT 등 기술이 발전할수록 시스템 반도체의 역할은 더 커지고 그 종류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현재도 반도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연구가 더 집중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는 어떻게 만들까요? 반도체 공정은 크게 설계, 웨이퍼 생산, 칩 분리, 패키징, 품질 검사 및 출하의 단계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 공정 단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설계부터 출하까지의 과정을 한 기업에서 모두 처리하는 기업을 IDM,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도시바 등이 있으며
대량 생산의 강점이 있죠. 하지만 우리 생활에서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가 필요하기에 반도체 생산을 세분화해 제작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우선 설계만 하고 생산은 하지 않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합니다. 반도체 생산 설비를 FAB라고 부르는데 이게 없으니 팹리스가 된 거죠. 이 팹리스 회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 주력합니다. 설계만 하는 곳이 있으니 생산만 하는 곳도 있겠죠? 이를 파운드리 회사라고 합니다. 각 목적에 따라 맞춤 제작된 반도체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액의 투자 비용과 공정 기술의 개발, 고도의 생산 기술을 갖춘 파운드리 회사의 중요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TSMC,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등이 있습니다.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은 디자인 하우스가 맡습니다. 디자인 하우스는 팹리스 기업이 설계한 설계 도면을 제조용 설계 도면으로 다시 디자인해 파운드리 생산 공정에 적합하도록 최적화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초기 설계와 조감도를 그리는 것이 팹리스, 이를 토대로 세부 건축 자재와 상세 인테리어 설계를 하는 것이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실제 건설을 하는 것이 파운드리, 아예 초기 설계부터 최종 건설까지 모두 하는 것이 IDM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었다면 주위 외경이나 통행로를 확보하고 또 다양한 안전성 검사를 해야 할 텐데요. 반도체에서는 이를 후공정, 패키징이라고 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업을 오사시라고 합니다. 반도체 패키징은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온도, 습도, 충격 등 다양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반도체 칩을 보호하고 집적 회로가 외부와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제품이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을 말합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이 반도체 패키징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결국 과거 종합반도체 회사에 집중됐던 진로 방향이 이제는 보다 세분화,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능력과 특성에 맞춰 나만의 반도체 진로를 찾을 수 있겠죠? (21세기) 들어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아끼지 않고 각국 정부가 직접 나서 반도체 기업의 공정을 자국으로 유치하는 등 자금과 제도적으로 대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이에 맞춰 인하대학교는 반도체 핵심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인하 첨단 반도체 패키징 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센터는 반도체 패키징 관련 소재, 공정 설계, 공정 장비, 테스트 신뢰성, 교육의 5개 분과를 갖추고 산학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럽 아이맥, 독일 프라운호퍼,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 등 해외 연구소, 대학과 손잡고 반도체 패키징과 첨단 반도체 융합 연구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모두 1등이 되는 그날을 위해 인하대는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